예,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포인트가량 상승세인데요. 코스닥이 0.9% 밀리니까 생각보다는 좀 밀리는 거잖아요. 2차 전지도 약하고, 엔터주 같은 경우 지금 JYP가 12%나 실적 쇼크죠. 네, 밀리고 있고요. 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취약한 흐름들인데요. 이번 한 주 시장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늘 시황 해설 진행합니다.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각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중심 잡기, 주 초반에 중심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표정이 어떤 표정이신가 궁금해서. 자, 주제부터 좀 볼게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런 오늘 장도 그렇고 뭐 사실 쫙쫙 뻗어가는 건 아니고 고민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뭘 좀 봐야 될까 그런 건데요. 지난주는 주가가 이제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오른 것 같지만 한 1%, 2% 남짓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떤 이벤트를 봐야 되고요.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뭐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 동향을 조금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모두 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정을 강하게 받았다가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 직전 고점 레벨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뭐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미국 S&P 500 그 수준까지 반등을 한 후에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냥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본격적인 재상승 상황이냐 아니면 고점까지 육박한 다음에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흐름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는 어려운 수준에서 조금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니 해도 저는 이제 그동안 이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시장 모두 다 가장 증시 방향의 최대 변수는 금리라고 보는데 이 금리가 지난번 FOMC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다가 이제 하락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의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증시 자체도 추가적인 고점 갱신의 랠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금리는 지금 이제 한 4.5 수준까지 그죠? 내려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흐름에서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모두 다 고점까지는 올라왔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뻗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가 좀 많이 있는데 뭐니 해도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만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시간 저녁 밤에 발표될 미국의 CPI하고 소매 판매를 주목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한 번 레벨 다운 한 다음에 추가 레벨 다운이 하지 않으면서 증시 자체가 지금 정체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CPI는 금리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경제 지표라는 점에서 CPI가 얼마나 안정화되어서 발표될 것이냐 혹은 생각 이상으로 또 여전히 뜨겁게 발표될 것이냐에 따라서 금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향방이 정해지게 된다고 하면 이에 반응해서 주식시장도 반응을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금리가 이제 생각보다도 CPI가 많이 안정화되면 금리가 한 번 더 레벨 다운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고점을 돌파하거나 고점을 이상으로 가는 본격적인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본인이 근거하는 기준을 잣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한 가지 변수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사님은 금리,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 차트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조금 더 시장 금리와 민감한 거를 보시는 분들은 뭐 2년물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레벨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추적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러게요.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 게 중요한 변곡점이고 그날 소매 판매도 발표된다고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위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매
데이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CPI도 중요하겠지만 소매 판매 역시 늘 보면 주식시장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였었거든요. 소비가 중요하니까 미국이 그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보통의 작동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다 아시고 계신 대로 지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일단은 좀 약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 전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도 그 전달까지 조금 개선되다가 다시 약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했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도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회복에서 딱 벗어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약화되는 형태로 수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아직은 사실 좀 몇몇 개 경제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경제지표가 급속도로 좀 악화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 다 연관되어 있는 지표라고 본다면 수요일 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 역시 조금은 부진하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소매 판매까지 조금 약화되게 된다면 그 전에 ISM 지수, 고용지표, 그다음에 심리지수까지 연이어서 볼 때 미국 시장 내에서 일시적인 경기 위축, 일시적인 경기 둔화의 우려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통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면 안 좋게 반응을 하죠.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가가 좀처럼 하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되게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소매 판매가 악화되면서 증시가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일시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때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10년물 금리 같은 장기 금리가 하락 안정화되게 되면서 오히려 증시는 일시적으로나마 우호적인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CPI하고 소매 판매를 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는 금리의 레벨을 판가름할 중요한 지표가 두 개가 발표가 될 텐데 이 지표를 통해서 금리가 레벨 다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한 주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시장은 대응해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요. 그 이후에 방향성을 아래로 잡던 위로 잡던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그게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내릴 요인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 네, 금리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시기를 다시 저울질 해봐야 되잖아.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 금리가 내리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좋게 보신 건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뭐 소비나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섹터나 업종을 주목해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미국 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 소비는 너무 중요합니다. GDP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GDP는 가계, 정부, 기업 이 모든 경제 3주체를 다 아우르는 경제활동 지표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굉장히 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만 기업의 투자가 계속 유지되고 되면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의 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좋은 반응을 하게 될 때 그 중심에 있을 만한 종목들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소비에는 크게 노출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동, 기업의 투자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가장 유리한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환경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AI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증시가 구간별로는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막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사이클에서의 기본적인 주도주 컨셉 자체는 바뀌지 않는 게 일반적인 통론인데요. 네. 이번에도 결국은 본다면 여전히 주도주를 중심으로 AI 산업을 중심으로는 유리한 구간, 유리한 산업 환경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번 현재 조정 그리고 최근의 회복 이런 것들 모두 다 기존의 회복 사이클, 기존의 주식시장 상승 사이클 내에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주도주를 다시 시장이 재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중심에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또 이제 뭐 AI 주도주군을 핵심적인 글로벌 입장에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분기 이번에 조정이 오기 전까지의 반응을 보면 빅테크죠. 거대 언어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종목들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의 시장의 흐름은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종목으로 조금 옮겨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도 그동안은 지난 분기까지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본다면 지금은 최근에 보면 클라우드 AI에서 네. 온디바이스 AI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퀄컴 같은 주식도 엔비디아와 거의 상응하는 위치로 놓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여전히 조정 과정에서도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 클라우드 투자가 지속됨으로써 반사적인 수혜를 얻고 있는 뭐 우리나라도 해당하는 변압기 전력, 그다음에 뭐 그 냉각기 같은 관련 산업들 그리고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 산업들 이런 산업들도 다시 주도주군의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또 시황 보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AI 시즌 2라는 그런 단어, 뭐 혹은 2라운드 비슷한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교적 긍정적 시간의 전제하에 우리나라도 여전히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걸까? 최근에 조금 노이즈도 있었고 반도체는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 그리고 국내 관심 섹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반도체가 좀 주춤했던 건 글로벌 자체가 주춤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는 특히 이제 메모리 업종이지 않습니까? 메모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어찌 보면 수혜를 받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시의 조정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다시 관심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지난주부터 굉장히 특이한 변화가 나타난 게 은행주의 랠리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은행주의 랠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런 랠리가 계속 벌어질 거다. 아직은 저도 잘 납득은 못 하겠어요. 네. 하지만 은행주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일정 정도 지금에 보여주는 것처럼 추세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따라갈 만하고 순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은행주 같은 경우가 지도키도 내수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은행주가 현재처럼 이런 랠리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나라가 좀 부진했었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도 오히려 더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군에서는 반도체하고 은행주가 중심에 놔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고 주신 거 보니까 화장품도 들어있는데요. 네,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거 좀 스킵을 했었는데요. 네. 그 외에 지금 보면 화장품이나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변압기 같은 종목들은 전체 매크로 환경보다는 각각의 고유 산업의 환경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 대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년 만에 실적이 이전에 2017년, 18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화장품 업체들 히스토리컬하게 주가 흐름 보면 그냥 실적 따라가거든요. 그냥 실적 따라간다고 보면 지금은 일정 정도 큰 회복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전략 중심 잡았습니다.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